네, 조우준 배우와는 뭐 최근작 하얼빈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부자들부터 긴 인연을 이어오고 계신 우민호 감독님부터 좀 간단한 인사 말씀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감독 우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영화를 보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사실 남의 영화 GV를 안 합니다. 한 적도 없고 처음이에요. 진짜 그러네요. 예, 근데 우리 조우진 배우가 이제 중심을 잡고 가는 영화라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민호 감독의 페르소나. 같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연출을 한 라이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민호 감독님 페르소나라고 하시니까 뭔가 현 작품을 함께 하시는 라이찬 감독님 계시고 해서 뭔가 그 조우진 배우를 중심에 두고 뭐 환승연애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는데 네, 아무튼 뭐 라이찬 감독님과 그 조우진 배우 여쭤보면 이 작품 어떻게 함께 하게 되셨는지 그 인연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작품을 2019년 정도 됐을 때 지금 제작사인 하이브 미디어 코프에서 대표님 기획을 제가 건네받았고 시나리오 작업할 때부터 사실은 조우진 배우를 저는 좀 염두에 두고 계속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으로 해가지고 이제 글이 나오고 처음에 제안을 드리게 됐고 그때 하얼빈 찍고 계셨고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하얼빈이라는 작품 이제 참여하고 있다가 받은 시나리오인데 굉장히 그 시나리오 자체도 환기를 시켜주더라고요, 저한테. 워낙 무거운 촬영 현장이고 굉장히 감정도 많이 쓰게 되는 아주 딥한 그런 영화에 참여하다가 본 시나리오라서 되게 반가웠고요. 이 시나리오가 갖고 있는 코미디적인 요소, 그러니까 의외성, 의외성이 제일 많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감독님께서도 만나 뵀더니 너무 의외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 내향적이신데 어떻게 이런 시나리오를 작품을 하시게 됐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외다. 제가 참여하는 것 자체도 좀 의외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좀 도전의식을 갖고 새로운 장르,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감독님께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어둡고 힘들어 보이는데 내 작품 같이 하면서 같이 좀 치유를 해보면 어떠냐라는 생각으로 환승을 꿈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얼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로 사실 그 하얼빈에서 김상현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굉장히 좀 내면이 황폐화되고 피폐해지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뭔가 나에게 좀 개인적으로 좀 치유의 시간을 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하얼빈 GV를 그때도 이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김상현 캐릭터로 보냈던 시간들을 회고하시면서 실제로 GV 자리에서 이렇게 눈물도 좀 보이셨잖아요. 네, 부끄럽게. 네. 근데 그때 이제 우민호 감독님 옆에서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런 덤덤한 표정을 또 지으셨던 기억이 있어서 약간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얘기를 뭐 여기서 듣고 기사로도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나쁜 감독이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뭐 조우진 배우 사실 하얼빈 찍으면서 전 옆에 다 지켜봐서 아는데 정말 힘든 역할을 정말 너무나 잘 소화해 주셨는데 하얼빈을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역할이 얼마나 힘들 수밖에 없는지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봤는데 그런 김상현이라는 어떤 되게 무겁고 또 그리고 그 역사의 그 어떤 무게감을 다 온통 짊어진 어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지저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야 이거 완전히 또 너무 달라져가지고 처음에 살짝 영화에 집중 못했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또 이 코미디 영화를 잘 소화해줘서 아주 또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저한테 저 때문에 힘들었던 우리 배우를 이렇게 또 깨끗하게 잘 치유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우민호 감독님께서 가장 웃기게 봤던 장면 하나 꼽으신다면 어떤 장면 고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여러 장면들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 다 영화 보신 분들이죠. 저도 이제 처음에 하고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의 하얼빈의 김상현을 버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조우준 배우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미소 짓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계속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미소를 짓고 계속 영화를 보다가 느닷없이 그냥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냥 빵 터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답들 비슷할 텐데 그 폴리스, 그 장면에서 정말 저는 그냥 무장 해제를 해버렸어요. 근데 물론 거기서 이기용 배우가 이제 잘했죠. 근데 저는 그거를 조우진 배우가 되게 또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서 마치 어떤 9시 뉴스의 앵커처럼 딱 나와가지고 정확한 딕션과 그리고 그 발성과 그게 저는 너무 그 이기용 배우랑 언밸런스하게 맞아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로 그 장면들이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조우진 배우가 이제 그 황우수의 배우랑 만났던 나이트클럽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중에 이 감독님 이거 조금만 더 길게 좀 편집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랬던 거는 그 중국어를 하잖아요. 중국어를 왜 이렇게 잘해요? 저 홍콩 배우를 보는 그래서 야 조우진 배우는 조만간에 대륙으로 진출해도 크게 성공할 배우다. 저 이런 생각 정말 했습니다. 중국어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 보이스와 중국어도 딕션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기억나고 그리고 특히 그 요리 배우셨어요? 요리. 그 모습이 역시 조우진 배우가 매 작품마다 정말로 진심을 다하는 배우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우리 영화 업계에서는 그 장면을 딱 하나를 볼 때도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정말 하는 배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조우진 배우의 그 중국 진출에 대해서는 사실 그 우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실 중국어로 되게 어감도 좋고 발음도 좋아서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 어제 네? 다 까먹어가지고요. 저희 조감독 연출부 중에 중국어를 정말 구사를 잘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한테 철저하게 검증받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도움이 돼서 그랬던 것 같고 어제 감독님께서 참 그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거의 이제 초반 촬영이니까 저희 거의 시간의 흐름 거의 그대로 맞춰서 촬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하얼빈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좀 말랐어요, 애가. 근데 점점 서서히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점 애가 건강해지고 나중에는 싸울 때 보면은 뱃살이 있나 없나 싶을 정도로 살짝 그것도 보이고 하는데 예리하게 어제 캐치해내시더라고요, 감독님께서. 그랬어요. 사실 금방 이제 우민호 감독님께서 정말 많은 장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장면들이 저는 라이찬식 코미디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의외성과 역발상이 뛰어난 그런 장면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께서 이제 얘기해주신 장면들에 대해서 조금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하얼빈 할 때 거의 이제 제가 설득을 캐스팅을 해서 조우진 배우 만나서 했을 때 하얼빈 중에서도 제일 좀 어려웠던 장면을 찍고 계셨던 것 같아요. 무등산 그때 눈이 폭설이 왔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우진 씨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되게 피폐해진 상황이었고 이 배우를 저는 그리고 코미디를 그렸는데
되게 다른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진 배우를 좀 웃게 해주고 싶다. 그런 게 이 영화의 제 개인적인 어떤 목표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하얼빈의 그 어떤 김상현의 모습이나 이게 부스 안 하려고 하는 어떤 되게 절박한 목숨 건 이야기에서도 이 모습이 김상현의 어떤 이 끝까지 가는 모습이 좀 드러나면 좋겠다. 요 두 가지 욕심과 어떤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인 지금 감독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뭐 생각나는 거는 그 항우스레 씨의 춤추는 장면인데요. 새벽에 촬영을 했어요. 한 5시에. 네. 누가 계속 춤을 혼자 추고 계시더라고요. 네, 새벽부터. 그래서 보조 출연 연기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레 씨가 춰서 약간 되게 황당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래서 그 장면들 우진 씨하고 즉흥적으로 많이 만들면서 장면을 만든 것 같고요. 네. 그 춤추는 씬은 덧붙이자면은 제가 한 30분 정도 콜 시간이 늦었어요. 황호세 씨가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상도 그렇고 이 헤어도 그렇고 세팅할 게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저보다. 그래서 갔더니 분장실에는 이미 이제 다 끝나고 현장에 가 계셨고 우리 황호세 씨가. 그래서 잠이 좀 덜 깨긴 했어요. 새벽 4시 반인가 5시쯤 나왔으니까. 가서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수리 어딨어? 라고 봤더니 저기서 춤추고 있는데 춤추는 모습,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잠이 확 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현장과 그 장면 몰입하는데 큰 도움 받았습니다. 제가. 네. 그 사실 저는 이제 이 작품 이제 처음 보기 시작하면서 일단 아내로 황우스레 씨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웃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우스레 씨는 사실 그 뭐 작품이건 드라마건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건 보기만 해도 이제 웃긴 사람이어가지고 일단 거기서 이제 기대 포인트가 확 생겼고, 또 하나는 역시나 또 라이찬 씨 그런 역발상 코미디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딸이 말하자면 그 조직의 삼촌들한테 뭔가 그 용돈을 수금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와 되게 재밌다라고 하면서 확 몰입을 하게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또 그 조진 배우의 정말 여러 웃긴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사실 그 조진 배우는 그 한국 배우들 중에서 가장 몸을 잘 쓰는 배우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특히 그 액션을 정말 잘하시잖아요. 뭐 우민호 감독님과 함께했던 뭐 내부자들이나 뭐 하얼빈, 뭐 마야광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특히나 뭐 강철비 같은 작품에서 보여줬던 액션들이 정말 놀라운데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이 작품에서는 약간 코믹한 요소가 들어간 액션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싸움을 시작할 때 몸을 그 로켓처럼 발사하는 그 장면도 저는 굉장히 웃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어떻게 떠올리셨나, 진지한 액션과 코믹한 액션 사이에서 약간 경계를 어떻게 타셨나, 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변주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훈련 받을 때랑 리허설 할 때 보면은 저희 그 노람석 무술 감독님께서 합을 짜오신 그 장면들을 이제 시범을 먼저 보여주시고 저희가 거기 이제 그 합을 외우면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 합을 다 외운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재밌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배우들, 참여하는 많은 배우분들께서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점프하는 그 장면은 이때 아마 철가방을 들고 헬멧을 쓰고 올 건데 그 헬멧을 그냥 빨간 헬멧을 쓰고 와서 그 헬멧 쓰고 있는 상태에서 주먹이든 발이든 막 날라오면은 그걸 그 헬멧으로 다 막는 걸로 제가 아이디어를 좀 내봤었어요. 그래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과장되게 해서 위에서 직보감을 찍으면 그 헬멧으로 한 바퀴 돌면서 다 맞고 때리고 하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를 냈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짠 게 지금 보신 저 장면들인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 무술팀에서 감독님께서 점프해서 자 우리 영화 시작, 우리 액션 시작 한다는 그런 버튼키 하나 누르는다는 느낌으로 점프해서 이제 헤딩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으로 담아내면 좋겠다라고 또 합을 또 더 업그레이드해서 짜오신 거고요.
그 배우들이 자꾸 합을 열심히 외우고 모양새가 나오면은 아이디어와 아이디어가 보태져가지고 단계별로 더 보기 좋은 재밌는 액션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끔 서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클라이막스 씬 갔을 때는 조금 진짜 절정에 달했을 때고요. 네. 정말 막 때리고 뭐 박찬 씨가 이렇게 하는 동작이나 뭐 탱고 안무를 넣어서 만든 그 접목시킨 액션 동작이나 경호 씨의 구영 씨도 뭐 맞고 맘마미야 하는 것도 다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짜다가 우리끼리 한바탕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그래야지 보시는 분들도 신나게 보지 않겠느냐. 네,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 과정 거쳐서 여러분들께서 체험하시게 된 겁니다. 네. 네, 우리 우민호 감독님 여쭤보면요. 사실 아까 굉장히 여러 장면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우진이라고 하는 배우를 이제 완전히 각인시키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 작품이 나온 게 이제 한 10년이 더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한국 그 영화계의 어떤 그 지난 시간 동안 그 조우진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굉장히 풍성해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조우진 배우와 우민호 감독님이 함께 만들어간 작품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민호 감독님께서 보시기에 아까 이제 언급해 주셨던 굉장히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좀 그것과 좀 다른 의미에서 그 조우진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와, 저 장면은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놀랍다 혹은 내가 보지 못한 모습을 봤다 뭐 이렇게 좀 느끼시는 장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어떤 특정 장면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기보다는 영화 전체에서 이제 조우진 배우가 갖는 그 아우라, 거기가 되게 좀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우진 배우가 되게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가더라고요. 이 영화를 어떻게 보면 좀 리얼리티 입장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는 좀 코미디다 보니까, 근데 조우진 배우가 그 주연을 함으로써 이게 모든 게 다 저는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런 이제 조우진 배우가 이런 힘을 가진 배우가 됐구나. 그래서 이 영화의 중심을 잡듯이 앞으로도 아마 한국 영화의 중심으로 우뚝 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민호 감독님께서 이제 남의 영화 지부에 해본 적 없다라고 하셨던 말이 기억에 나는 게 사실 그 조우진 배우에 대한 어떤 우정도 있지만 저는 이제 우민호 감독님께서 혹시 코미디 장르하고는 전혀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우민호 감독님이 코미디를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요?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제 영화의 곳곳에도 저도 뭐 코미디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코미디 정말 어렵죠. 근데 코미디를 이렇게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하는 이런 영화를 찍으신 감독님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남을 웃긴다는 거는 정말로 울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울리는 거는 뭐 그냥 똑같이 한 대 때려도 울리니까. 근데 웃기는 건 정말로 어려워요. 그리고 감독의 입장에서 이렇게 극장에서 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뒤에서 이렇게 영화를 볼 때 웃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라이찬 감독님 다시 한번 힘드셨겠지만 좋은 영화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또 조우진 배우도 너무 열심히 또 연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덕분에 저도 좀 하얼빈으로 저도 좀 마음에 좀 흙이 있잖아요, 무거움이. 근데 이 보스를 보면서 좀 편안해지고 좀 즐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올 추석이 아마 제일 잘 되지 않을까요, 이 영화가? 근데 사실 그 추석 코미디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한국 영화계에 굉장히 오랜 그 네이밍인데 그동안 뭐 코로나 전후로 해서 추석 코미디를 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보스라고 하는 작품이 이번에 추석에 개봉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이제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하얼빈으로 이렇게 그렇게 힘드셨던 시간을 보낸 두 분께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뭔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시니까 그것도 뭔가 이제 명제라 올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꽤 지나서 제가 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이제 객석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추석 코미디라고 하는 느낌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게 그 마지막 NG 장면 모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추석하면 뭐 올드 팬들은 아시겠지만 그 성룡 영화가 늘 추석 때 개봉해서 흥행이 잘 됐고 늘 성룡 영화의 마지막에는 그런 NG 장면 모험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보스를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을 확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마지막을 좀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셨던 의도나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장면은 저희가 편집 정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그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스피디하게 저희가 편집도 이뤄졌고 러닝타임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결정을 하면서 뒤에 지금 그런 성룡 영화의 느낌, 그러니까 성룡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면서 그걸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되게 낯설게 느끼시겠지만 그걸 또 재미있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담았고요. 또 거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순태는 밥을 하러 가고 마지막 엔딩에 강표는 춤추러 가고 이제 잡혀가잖아요, 판호가. 거기에 보면 약간 그런 클립들이 이렇게 작게 숨어 있거든요. 그것도 좀 포함시켜서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면 그 사실 이 작품은 지난 부산국제영화제 때 이미 이제 공개가 되고 뭐 열광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뭐 조우진 배우를 비롯해서 다른 배우분들도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가지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배우분들이 하나같이 이제 입을 모아서 얘기했던 게 시나리오가 정말 재밌었다, 너무 유쾌했다라고 하시면서 막상 또 감독님을 또 직접 만나보니까 감독님도 굉장히 좀 독특하고 되게 좀 이상한 사람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서 어떤 면을 보고 좀 그러셨는지도 좀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상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네, 좀 취향에 독특한 그런 시나리오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저희 시나리오의 의외성과 좀 귀여움과 어떤 때는 좀 내향적이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감독님하고 좀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감독님 김민종 씨도 닮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민종. 네, 김민종 감독님. 반농담으로 이렇게 그때 기자분들 오늘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막 소개해드리고 뭐 저희 영화 봐주십시오 하면서 PR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자리에서 감독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라고 조금 기자분들께서 어색해 하시길래 김민종 감독님 죄송합니다, 라이찬 감독님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랬는데 정말 또 개성 있는 그런 시나리오에 새로운 도전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우리는 진지해야 된다라는 거는 절대 놓치지 않고 상황이 주는 그 코미디, 사람들이 보면서 상황 때문에 억지 웃음이 아니라 억지 웃음 유발이 아니라 상황이 주는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웃음을 유발케 하는 그런 코미디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네, 그러니까 좀 연기를 하는데도 코미디라고 해서 막 웃기려고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최대한 좀 진지하게 임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또 계속 유도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께서 촬영하는 내내 아마 많이 저희도 그랬지만은 훨씬 더 많이 고민스럽게 힘들게 작업하시지 않았을까. 마지막 편집 지점까지도 그랬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라이찬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장진 감독님의 연출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는 여자 연출부, 그리고 뭐 박수 칠 때 떠나라 뭐 조 감독도 하시면서 그 장진 감독 특유의 어떤 그런 엇박적인 그럴까, 혹은 뭐 역발상 코미디, 그리고 굉장히 그 의외성 있는 그런 그 유머를 굉장히 잘 즐기시는 그런 감독님이셔가지고 사실 이번 작품에서 좀 그런 면모가 잘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또 라이찬 감독님 영화의 어떤 주인공으로 좀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뭔가 굉장히 좀 진지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상황에 과몰입하는 주인공, 이런 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조우진 배우의 어떤 개인성이나 어떤 그 연기랑 굉장히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감독님 다시 한번 큰 박수.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질문해주신 분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굿즈 박스입니다.
그냥 조그만 굿즈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굿즈를 좀 왕창 모아놓은 박스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거기에는 영화에서 보셨던 소품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제가 던지는 그릇도 있어요. 맞습니다. 영화 보시고 나신 분들은 그 짜장면 너무 먹고 싶다 이런 생각하셨던 분도 있을 텐데요. 그거 집에 가지고 가셔가지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손 들으시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계신 저 까만 옷 입으신 분 받겠습니다. 손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앞쪽이면 앞쪽. 네. 저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올 추석 웃기는 놈이 보스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랬어요? 네. 극 중에서 뭐 지는 사람이 보스 이런 거 말고 웃기는 사람이 보스라고 했을 때 그 조우진 배우님께서는 과연 누가 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지. 웃긴 사람. 네. 가장 웃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규영 씨와 황우슬 씨의 1, 2순위 다툼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트렌디하게 민주적으로다가 진짜 투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나중에 계실 때 다음 기회에 배우분들 좀 복수의 배우분들 계실 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이번에는 여기 세 번째 줄 정말 선물을 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 극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싸움씬 하다가 커튼으로 뿅 하고서 조진 배우님이 나왔을 때 너무 귀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장면 제가 그 부분을 쭉 보다가 너무 웃어가지고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뭔가 감독님이나 배우님이 보았을 때 두 번째 볼 때는 이 부분 꼭 봤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놓친 장면 있을 때는 N차 관람이라는 세 번째 봤을 때, 제가 어제까지 3번 봤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바짝 얼어 있다가 봤는데 점점 이제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볼수록. 재밌네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규영 씨가 약 먹는 순간부터 배우들 표정이 굉장히 이 사람 혼자 먹은 건지 여럿이 다 먹은 건지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캐릭터별로 표정도 같이 보시면서, 그리고 합도 굉장히 보면은 다 다르거든요. 특징이 다 다른데 그런 부분들 좀 더 디테일하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좀 보시면 어떨까. 표정들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약은 과연 누가 먹었나. 그런 부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제가 사실은 첫 번째 테이크 때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커튼 이렇게 하는 거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저도 좀 다르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커튼 바로 때리지 말고 이렇게 한번 가렸다가 한번 하는 건 어떠냐. 송룡 영화에 그런 장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소리 없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 후시 때 저희가 소리를 넣었어요. 메롱 이렇게. 소소한 그런 재미를 좀 계속해서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혹시 감독 있으세요? 감독님 뭐 말씀 더 붙이시면 네, 액션은 정말 저희가 보시는 분들이 좀 즐기고 재밌게 보시는 어떤 액션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하긴 했는데 할 때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많이 찍었고 계속 고민하면서 아이디어들을 입히면서 해서 그런 장면들이 담겼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순태라는 캐릭터는 딜레마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안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장면 있잖아요. 짬짜면이 사실 순태를 약간 대변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했던 그 대사를 하고 이규영 씨가 열어서 다시 짬짜면을 또 선택하는
그 장면이 순태의 어떤 현 주소인 것도 같고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네, 또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엔 여기 제일 앞에 계신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혹시 배우님께서 뽑으시는 배우님의 최애 장면이 있을까요? 최애 장면이요? 한두 개가 아니라서 아까 그 얘기가 왜 언급이 안 됐을까 싶어서 감독님 그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오민호 감독님. 제가 왜 손 씻었다고 지영이한테 막 환대받잖아요. 그러다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만 못 뒀어. 옛날에는 요 쏘고 해야지 그만뒀었어. 그 장면 보시고 혹시 감독님께서는 어떠셨는지 그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또 이제 저희 배우자들의 이제 조상모 그게 이제 뭐 현장 아이디어였겠죠. 현장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현장 아이디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말씀하신 그 내부자들 그 장면도 진짜 우회성이 돋보이는 장면이잖아요. 보통 그 맡았던 그 조상모 역할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작품의 그 판호 같은 사람들이 언제나 연기를 했던 건데 조상모를 조우준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생겨났던 그런 확실한 긴장감이 있어가지고 그때 사실 내부자들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너무 앞쪽만 받았던 것 같아서 저 뒤에 하늘색. 안녕하세요. 저 그 부국제 때부터 해서 사실 오늘 4차 관람인데 너무 영화 재밌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 조직의 이름도 식국파고 사실 주인공의 이제 직업도 좀 요리를 하는 직업인데 조우진 배우께서도 실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애들 막 먹여야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서 좀 그 영화에 있어서 이렇게 먹고 먹이고 좀 이런 거에 대한 감독님 그 의미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게 본캐 부캐가 있는 순태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같이 먹자고 하는 일이고 순태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조직에 몸을 담으려고 그 요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조직 자체가 모태신앙처럼 그렇게 돼버린 친구죠. 네, 계속 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거기에서 요리를 열심히 하는 그러다 보니까 난 조직원이니까 또 나가서 열심히 싸워야 될 때 열심히 싸우는 그런 인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맛으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라는 그 가훈을 가지고 자기 집안과 가족과 식구를 동시에 같이 한 번에 아울렀던 자기 이 나름대로의 소울이자 스피릿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자라온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컸을 때는 조직을 위해서 식구를 위해서 열심히 임하는 요리를 또 열심히 하는 열심히 또 나와서 열심히 싸우는 그런 인물로 좀 그려내보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두 분 남았는데요. 두 분은 그 라이찬 감독님과 조우진 배우가 한 분씩 지목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 그럼 라이찬 감독님께서 한번 지목해 주시면 어떨까요? 질문자분은. 조우진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극 중에서 아내분으로 나오는 황우슬의 분께 되게 맥을 못 추리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두 분이 싸우면 누가 보스가 되실지. 부부싸움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도 좀 투영을 했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딸이 하나 있고 미미 같은 딸이 있고 와이프가 있는데 밖에서 아무리 그런 조직의 영순위 2인자라고 해도 집에 가서는 여는 가장 못지않다. 저 못지않다라는 생각으로 있고요. 집에서는 그냥 서열이 없다. 2위니 3위니 뭐 이렇게 물으면 서열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 순태의 모습을 제가 개인적인 좀 모습 좀 집어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짠하네요. 실제로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따님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딸바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특히나 연기하시면서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가족이란 존재가 저한테 있다라는 그런 정말 큰 영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정의 폭도 많이 달라지고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자식이 있다는 게, 제 딸이 있다라는 게, 그 전에 이제 발신 제안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었고요. 여전히 저한테는 이 두 여자가 큰 영감의 원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6번째 질문은 조우진 배우님께서 한번 지목을 해주시면 어떨까? 저기 반팔 입으신, 네, 지금도 들고 계시는 저분, 네, 운동 많이 하신 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전반적인 제작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써서 제작하시는 장면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베스트 장면이 있으시다면 감독님께서는 어떤 장면을 뽑으실지 궁금했습니다. 네, 이게 코미디라는 장르를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해야 되는 작업이어서 저도 첫 영화를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번에도 이 태도는 계속 유지는 됐던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코미디라는 게 아주 개인적인 취향으로 되게 보편적인 관객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요. 많이 듣고 배우들과 그다음에 여러 제작진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이 듣고 그걸 녹여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제 취향을 잃지 않는 거라는 생각을 계속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 순태나 여러 인물들이 이게 웃겨야 된다는 인물들은 그 영화 속에서 그런 목적을 지닌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자 어떤 사생결단한다라는 어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지 못한 게 조폭들이고 그런 존재들이니까 꿈을 찾는다는 거, 다시 회귀해야 된다는 그거를 좀 더 배우들하고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이나.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 덧붙이자면 저희도 사실은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신경 쓴 장면, 지금 딱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건가라고 질문을 받는데 사실 저희도 볼 때마다 다르고 그때그때 달라요. 네, 갑자기 떠오르는 때가 있고 갑자기 뭐 현장 어느 날이 생각나서 그 장면이 좋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도 뭐 N차 관람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은 분들하고 이 장면 좋았어, 저 장면 좋았어, 많이 좀 영화 보고 나서 재밌는 장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 나누시고 장난감처럼 갖고 놀 수 있는, 마음껏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저희 영화 보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해주신 6분은요, 그 나중에 퇴장하실 때 여기로 퇴장하시면서 그 담당 직원분께 얘기를 하시면은 선물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남의 영화 지부에 오면은 이렇게 감독님한테는 또 객석 질문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 조우진 배우가 나오셨으니까 사실 조우진 배우랑 되게 여러 작품을 하셨는데 사실 그 내부자들 이후부터 그 조우진 배우를 보면서 늘 느꼈던 점이랄까, 혹은 조우진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뭐 새삼 이렇게 좀 매번 좀 놀라움을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보스라는 작품과 좀 무관하게 뭐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딕션과 발성이 좋은 배우를 되게 선호합니다. 예, 대사가 안 들리는 걸 되게 혐오해요. 제 취향입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조우진 배우님 그럼요. 예. 근데 잘했죠? 네, 잘하셨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조배우의 또 그 매력은 그런 안정된 되게 힘 있는 딕션과 발성이 있는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 배우지만 동시에 되게 라이브한 생동감 있는 또 그런 어떤 날것의 느낌을 또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조우진 배우의 매력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안 들었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너무 정확하고 명쾌하게 조우진 배우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에 대한 이제 뭐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우민호 감독님부터 해서 오늘 마지막 인사 말씀 그리고 또 뭐 소감 말씀 해주시면. 이렇게 오늘 조우진 배우랑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단언컨대 뭐 올 추석에는 보스가 보스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우리 주성철 편집장님 그리고 우민호 감독님께 박수 한번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우민호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메이드 인 코리아 12월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되니까요. 네, 여러분 정우성 형이랑 현빈 씨랑 나오는 아주 또 기가 막힌 드라마가 따끈따끈하게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훈훈합니다. 관심 부탁드리고요.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으러 오시고요. 저한테는 또 여러분들께서 또 선물을 주시는지라 추석 때는 그 선물과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서 잘 감사히 받들어서 무대 인사 끝까지 계속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굿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개봉 직전에 자리 가득 메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민호 감독님 첫 GV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네, 저희 아까 얘기하다가 장진 감독님 말씀 나오셔가지고 혹시 장진 감독님 다음 GV 가능하시면은 지금 SNS 올라온 장진 태그 꼭 해주세요. 장진 감독님. 전격 섭외하고 싶습니다. 같이 함께 하면 어떨까? 사이 나쁘진 않으시죠? 네, 좋습니다. 좋아요 할 때 표정 보셨어요? 감독님 지금 진짜 기분 좋은 거예요. 장진 감독님 다음에 모셔가지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기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하나 더 여쭤보면 사실 저는 이 작품 보고 나서 사실 파노랑 그 순태가 과거에는 되게 비슷한 사람이었을 것 같다. 이런 전사가 되게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프리퀄 같은 속편 이런 게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감독님 혹시 속편 계획 뭐 이렇게 여쭤봐도 어떠실까요? 예, 지금부터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대답은 다 잘 보내주시면 파도랑은 약간 순태는 저는 다른 인물로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이 보스가 되기 직전까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세 친구가 그 과정이 되게 보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 분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은 잠시만 자리에 앉아 계실게요. 감사합니다.